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사는 한 양반이 슬아의 아들 하나만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장성하여 이웃 고을 한 양반가에 무남동녀 외동딸을 며느리로 들이기로 하였지요. 혼례 당일 아침 일찍 아비는 처가로 혼례를 치르러 떠나는 아들을 붙잡고 처가에 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예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요. 엄숙한 아비의 말에 아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하여 처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비는 그날 아침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아 급작스레 앓다가 죽었습니다. 신랑은 혼례를 하자마자 부고가 날아와 바로 상을 치르러 집으로 돌아갔죠. 이 좋은 혼례날 무슨 일인가요? 혹시나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그런다는 소리를 들을까? 신부의 집은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신랑은 초상을 치르고 맷자리를 잡으러 풍수쟁이를 데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윽고 처갓집 뒷산에까지 오게 되었지요. 풍수쟁이가 한참을 산을 둘러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이곳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만 산 아래 사는 양반의 집에서 과연 허락할지 그게 걱정이옵니다. 상주가 좌우를 자세히 살펴보니 산 아래에 있는 집이란 바로 자기 처가가 아니겠습니까? 상주는 한달음에 처가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처가에서는 사위를 만나자 슬프고 반가운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죠. 그래 정성껏 대접을 한 뒤 맷자리를 구하러 왔노라는 사위의 말을 듣자 다른 사람이라면 승낙하지 않을 테지만 자네가 부탁하는 데야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나? 하고 선선히 허락하였습니다. 상주는 몹시 기뻐하며 장인 장모에게 돌아가겠다 인사하고 대문을 나서려는데 장모가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복에 그래도 이왕 온 김에 건너방에 잠깐 들러 자네 처나 한번 만나보고 가게나. 장모의 말에 상주가 사양하는 척하자 장모는 사위의 손을 끌고 들어가 딸과 마주 앉혀놓고 나갔지요. 처음에 상주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갑자기 춘심이 동하였는지 아내를 억지로 끌어당겼지요. 서방님, 상중에 이러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아내의 말이 들리는지 마는지 상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나서 상주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장사 지낼 채비를 하였습니다. 운구를 운반하여 처갓집 뒷산에 와서 막 관을 내려놓으려 할 때였습니다. 처갓집에서 여종이 올라오더니 상주에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집작은 마님이 이제 곡을 하러 올라오시니 일꾼들을 잠시 물리쳐 주십시오. 잠시 뒤 상주의 처가 걸어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관 앞에 엎드려 아이고 아이고 슬피 곡을 하더니 상주에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제 낮부터 서방님이 오셔서 나와 한자리에 들었으니 무슨 표식이라도 남겨주셔야겠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제게 문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말이요? 나와 잠자리에 들었다는 문서 말입니다. 상주는 대뜸 얼굴을 찌푸리며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부녀자가 어찌 그런 난잡한 말을 한단 말이요? 빨리 내려가오. 그러나 상주의 아내는 끝내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버텼지요. 문서를 만들어 주기 전에는 죽어도 내려갈 수 없습니다. 두 내외의 목소리가 커지고 실갱이가 이어지자 멀찌감치해서 지켜보던 삼촌은 조카를 욕하며 몰아세웠지요. 집안이 망하려니 세상의 별꼴을 다 보겠구나. 내가 상주로서 그런 해괴한 짓을 했다면 빨리 문서를 만들어 주어라. 날이 벌써 저물었는데 일꾼들이 다 흩어지면 어쩔 셈이냐. 삼촌이 재촉하자 상주는 하는 수 없이 어제 낮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문서를 받은 부인은 그제서야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돌아서서 너무하다는 둥, 채통이 없다는 둥, 저마다 상주의 아내를 욕했지요. 그런데 장사를 다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상주는 병을 얻었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남편 없는 여인의 배가 점점 부르기 시작하더니 10달 만에 덜컥 아들을 낳았지 뭡니까. 그러자 시집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동네에서도 모두 이상한 일이라고 수군댔지요. 그 집 아들은 혼례를 올리던 날 아버지 상을 당하여 그날로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소.
그러니 그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곤 하였지요. 사람들의 말은 더해지고 더하여져 급기야 시댁 집안 어른들까지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아두었던 문서를 꺼내 보였고 그제야 비로소 시비가 가라앉았지요. 사람들이 그 문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였습니다. 혼례를 하자마자 부친의 부고를 받고 갔던 사람이 장례 지내기 전에 자기 아내를 만나는 것도 벌써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데 만나서는 또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억지로 하려 들었지요. 이것은 사람의 떳떳한 성정을 가지고는 못할 일입니다. 사람의 떳떳한 성정을 잃었으니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인 줄은 저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혹 그의 씨라도 받아볼까 해서 마지못해 몸을 허락한 것입니다. 신랑이 떠나고 가만 생각해보니 부부간의 관계를 가진 일을 아무도 모르니 혹시나 남편이 죽은 뒤 자식을 낳으면 틀림없이 더러운 소문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죽기로 청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문서를 받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여인의 성견지명에 탐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는 훗날 자라서 높은 벼슬에 올랐다고 하지요. 부부가 잠자리 한 일을 문서로 남겨달라는 여인이 있다니요. 처음 들을 때는 해괴망측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큰일이 아니었겠나요? 남편의 훗날 죽음까지 대비하였으니 성견지명이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준비성이 좋다고 해야 할지 참 모를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